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21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매달 21일은요 저한테는 월급날과 같습니다. 제가 비록 은퇴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두 개의 일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구글이 소유하고 있는 유튜브고요. 또 하나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주식 전문 플랫폼인 시킹알파입니다. 그리고 이 시킹알파와 구글에서 매달 21일 날 저한테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또 금요일하고 겹쳐서 굉장히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유튜브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제가 정말 목숨 걸고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또 하나의 일터인 시킹알파에 대해서는 그럴듯할 활동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사실 시킹알파라는 플랫폼이 워낙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상품의 경쟁력이 워낙 뛰어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시로 계속해서 프로모션을 진행했기 때문에 저절로 잘 진행이 됐습니다. 한 가지 표를 보여드리면요. 사실 지금까지 미주온 채널을 통해서 시킹알파에 가입하신 분들의 숫자가 1000명이 훨씬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표는요. 올해 들어서 가입하신 분들의 숫자인데 무려 490분께서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만큼 시킹알파의 경쟁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잘 진행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하지만 이제부터는 슬슬 좀 활동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동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명이 훌쩍 넘는 많은 분들께서 시킹알파에 지금 멤버십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시킹알파 전문 블로그를 하나 운영해 볼까 합니다. 이 블로그에는 이제 시킹알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용 설명서를 좀 먼저 추가를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이제 시킹알파에 대한 가치는 많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모든 것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시킹알파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정보를 여러분들께서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모든 정보, 모든 사용 설명 방법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시킹알파는 이제 수치적 분석을 위한 툴이긴 하지만 두 가지의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월가의 전문가들 그리고 시킹알파에 연계되어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올려주는 분석 기사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매일매일 올라오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뉴스잖아요. 이 부분 역시 가장 중요한 분석 기사라든지 그날의 최고의 뉴스는 한글로 번역을 해서 이 블로그에 함께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제 영어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 영어 공부가 좀 싫으신 분들도 이 블로그를 통해서 이용을 하시면 시킹알파의 다양한 정보를 쉽게 이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블로그 주소 확정되고요. 여러분들께 자세한 내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생각하다가 잠을 설쳤습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분이 되는 그런 하루입니다. 자, 그럼 4월 21일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의 하락을 주도했던 주식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어닝을 발표했고요.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그동안 가격 인하를 신나게 한 덕분에 마진이 많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시원하게 내려갔는데요. 10% 가까이 하루 만에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아마 기분이 좀 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는 힘내시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캐시 우드가 오래간만에 등장을 합니다. 캐시 우드가 얘기하기를 테슬라가 2027년까지 2000달러를 찍을 것이다 라는 엄청난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지금 현재 주가가 162를 조금 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2000달러까지 올라가면 12배 정도 올라가는 셈이 됩니다. 자, 과연 캐시 우드는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읽어봐야겠죠. 자,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가 목요일날 얘기했다. 그녀가 사랑하는 전기차 달링 테슬라가 2000달러를 찍을 것이다. 자, 그 시기는요 5년 안에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로보택시가 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노베이션에만 투자를 하는 캐시우드는 이번에 목표 주가를 수정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캐시우드는 매년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업데이트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목표 주가는 1500달러였고요. 그 기준은 2026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7년이 기준이긴 합니다. 하지만 1500에서 2000까지 상당히 많은 폭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현재 주가가 162.99이기 때문에 만약에 2027년 2000달러를 찍게 되면요. 상승률이 무려 1127%를 찍게 됩니다. 따라서 엄청나게 대담한 그런 전망을 내놨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만약에 2027년 2000달러를 찍게 되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5조 달러를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환산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 1위 기업은 애플입니다. 애플의 시가총액이 2.6조 달러를 조금 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테슬라의 목표 주가가 성립이 된다면 2,000달러까지 올라간다면 테슬라의 시가총액은요, 지금 현재 애플의 시가총액의 2배에 맞먹는 그런 커다란 기업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의역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캐시우드가 얘기하기를요, 1,400달러도 가능하다. 모든 것이 잘못되면, 따라서 가장 좋지 않은 베어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베어 케이스라는 것은 가장 낮은 저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400을 찍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1,400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주가에서 8.5배 정도 올라가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8.5배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최상의 상황은 2,500입니다. 만약에 2,500까지 올라가게 되면요, 지금 현재 주가에서 15배 정도 상승할 여지가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수치고요. 자, 투자자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가장 중요한 투자의 기회다. 우리 삶에 있어서,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좋은 투자의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로보택시입니다. 자, 왜냐하면 캐시우드가 믿기로는요, 로보택시의 기회, 투자 기회가 지금 8조 달러에서 10조 달러 정도 된다. 2030년 기준으로 시장의 규모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규모가 8조 달러를 넘어서 한 10조 달러까지는 가능한 것이 로보택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만약에 이 중에 한 10% 정도만 테슬라가 가져간다면 테슬라의 매출이 1조 달러를 찍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PS 레이시오 한 5배 정도의 멀티플을 부과한다면 5조 달러의 시가총액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진짜로 이 로보택시의 규모, 그 시장의 규모가 이렇게 커진다면 테슬라가 10%의 점유율을 보이면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캐시우드가 안겨주고 있는 초긍정적인 테슬라에 대한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캐시우드의 전망이 꼭 실현화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조금 현실감 넘치는 전망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자, 과연 어제 어닝 결과 발표되고 나서 주요 투자 기관에서는 테슬라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JP 모간의 목소리입니다. JP 모간은 테슬라에 대해서 언더웨이트를 두고 있습니다. 매도 의견이죠. 자, 원래 프라이스 타겟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120달러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마저 5달러를 깎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목표 주가는 115달러를 주고 있고요. 자,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디맨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경영진에서 예상했던 것만큼 강력하지 않다. 따라서 가격을 많이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인벤토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자, 인벤토리가 어느 정도 늘어났냐면요, 1년 전에는 3일이면 가지고 있었던 재고가 다 나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023년 1분기를 기준으로 하니까 가지고 있는 재고가 다 나가려면 15일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재고가 늘어났다는 것은요,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1분기에 이 재고 때문에 발생한 비용이 1.5 빌리언이나 된다. 좋지 않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웰스파고입니다. 웰스파고는 이퀄 웨이시니까 보유 의견을 주고 있고요. 자, 원래 목표 주가는 190이었는데 이번에 20달러 깎아서 170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일단 테슬라의 GM 타겟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GM이라는 것은 그로스 마진입니다. 총이익률이죠. 총이익률이 드디어 20% 이하로 떨어졌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좋지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계속해서 가격을 인하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용의 효율성이 상대 기업들, 경쟁 기업들보다 우세하다. 이러한 점을 내세우면서 가격을 끊임없이 내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불안하다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조심스럽다.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계속 하다 보면 브랜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고요. 역시 뉴트럴 레이팅이니까 중립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겟 주가는 올렸습니다. 원래는 220이었는데요, 225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상당히 많이 오를 여력이 남아 있는 거죠. 자, 긍정적인 전망의 이유를 들어봐야겠죠. 자, 테슬라 어닝콜을 통해서 발표된 경영진의 코멘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숨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들이 지금 그로잉 볼륨을 프라이어리티로 삼고 있다. 프라이어리티는 우선권이죠. 따라서 지금 테슬라의 경영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볼륨을 늘리는 것이다. 그 얘기는 이제 판매 대수를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다른 것은 이제 순위에서 밀린다는 거죠. 일단 가격을 내리고, 그리고 또한 가까운 미래에는 프로핏을 희생하면서도 계속해서 판매 대수를 늘리는 것이 테슬라의 목표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한 가지의 의도가 있는데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면 나중에
포스트 세일 프로덕트를 판매할 것이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일단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의 개수를 늘린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부가적인 상품을 판매하겠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풀 셀프 드라이빙 FSD죠. 우리가 완전 자율 주행이라고 부르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이제 부가적인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단 판매 대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기간으로서는 마진의 손해를 입으면서도 일부러 가격을 인하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에버코어인데요. 에버코어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타겟 프라이스는 165고 그 이유는 그로스 마진이 20 이하로 떨어졌다. 그 이외에 설명은 없습니다. 자,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요. 번스타인에 나옵니다. 번스타인은 언더퍼폼이니까 매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150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프라이스 컷을 계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다. 따라서 가격 인하를 하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만큼 지금 수요가 생기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가격은 가격대로 떨어지고 생각보다 많이 판매가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망하건대 테슬라의 Annualized Order Run Rate, 이건 뭐냐면요. 1분기에 판매된 판매대 수의 4를 곱했을 때 1.2 밀리언에 불과하다. 따라서 올해 테슬라가 목표로 하고 있는 판매대 수는 1.8입니다. 180만 대죠. 그런데 180만 대를 판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가격은 가격대로 내려서 마진은 손상되고 또 판매 대수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못하면서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것이 번스타인의 의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의견은 모간 스탠리에서 내놓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간 스탠리의 의견에 가장 많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라인 레이팅, 즉 보유 의견을 던져주고 있고요. 원래 목표 주가는 220이었는데 $20 정도 프라이스 타겟을 내리긴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테슬라라는 기업은 지금 early inning이다. 초기 단계에 있다는 거죠. 인베스팅, 즉 투자를 하고 있다. 어떤 투자를 하고 있냐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코스트 리더십입니다. 즉 다른 상대 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비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테슬라잖아요. 그거를 지금 프라이스로 옮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의도적으로 가격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경쟁 기업들이 아마도 그들의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의도적으로 가격을 내리면서 그들 자신의 마진도 떨어지고 있지만 다른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슬라의 경쟁력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모간 스탠리의 의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200, 그리고 계속해서 보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구글이 인공지능 쪽에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요,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린 기사인데요. 그때 이제 구글의 CEO가 얘기하기를 우리도 이제 챗GPT한테 그냥 당하고만 있진 않겠다. 우리도 검색 엔진에 드디어 인공지능 챗봇을 설치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뉴스를 보고하고 나서 한 4% 가까이 주가가 급등을 했었죠. 자, 그리고 오늘 또한 굉장히 좋은 뉴스가 하나 발표가 됐는데요. 자, 구글이 얘기하기를 제너러티브 AI, 생성 AI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광고 비즈니스에 접목하겠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구글이 최근에 출시를 했다. 바드 챗봇을 출시를 했었죠. 이 바드 챗봇은 챗GPT의 대항마였고요. 자, 이 인공지능 제너러티브 AI를 검색 엔진에 활용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2주 전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구글은요, 또 다른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파워풀한 인공지능의 테크놀로지를 드디어 그들의 주력 상품인 광고 비즈니스에 접목을 하겠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자, 이러한 소식을 전해준 매체는 파이낸셜 타임즈고요.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러한 보도 내용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내부 문건이 유출이 된 것 같은데요. 자, 이 내부 문건은 애드버타이저, 즉 광고주들한테 하는 프레젠테이션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유출된 내부 문건 프레젠테이션에 따르면 광고주들은요, 그냥 단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제공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이미지라든지 비디오, 텍스트를 그냥 구글한테 주기만 하면요, 구글은 그들이 보유한 제너러티브 AI 툴을 이용을 해서 리믹스를 한다고 합니다. 적당히 섞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섞는 것이 아니라요, 이 애들을 만들기 위해서 타겟 오디언스, 그 청중이 누군지, 그리고 타겟 마켓은 어떤 것인지 이런 거를 다 분석을 해서요, 거기에 맞는 광고를 생성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글 비즈니스는 이제 광고 비즈니스잖아요. 자, 이러한 광고 비즈니스에 그들이 보유한 인공지능 기술력을 활용한다면 굉장히 커다란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구글이 그들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디지털 광고 시장은 아직까지 레드 오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장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22년 기준으로 이 디지털 광고 시장의 규모는요, 567.49 빌리언이었습니다. 자, 그 시장의 규모는 다가오는 2026년이 되면 835.82 빌리언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다가오는 4년 안에 시장의 규모가 50%나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의 잠재력이 남아있는 시장 안에 진출해 있는 기업이 구글이고요. 거기에 그들의 인공지능 테크놀로지를 접목한다면 좋은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최고의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투자자들은요, PB 레이시오라는 것을 활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P는 프라이스고요, B는 북입니다. 프라이스 투 북 레이시오를 얘기하는데요. 프라이스는 시가총액이죠. 그리고 이제 북이라는 것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자기 자본과 시가총액을 비교해서요,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레이시오가 굉장히 낮은 기업에 투자를 하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가치 투자죠.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요, 이 PB 레이시오 가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의 가치가 이제 무형자산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든지 나이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파워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죠. 그리고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효과, 또한 ASML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같은 경우는요, 무형자산이지만 그 가치를 우리가 측정해야만 이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구글도 다른 기업이 넘보지 못할 하나의 무형자산이 있는데요, 바로 인재입니다. 구글은요, 전 세계 최고의 인재가 모여있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고요. 특히 인공지능 관련해서 최고의 두뇌들이 일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 구글에서 새로운 팀을 만든다라는 발표가 났고요. 구글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2개의 인공지능 팀이 있는데 이 팀을 하나로 통합한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구글이 이번에 통합을 한다. 브레인팀은 이제 구글의 리서치 팀이고요. AI 팀이죠. 자, 두 번째 팀은요, 딥마인드입니다. 영국 태생의 이제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데 이 두 기업을 합쳐서 하나의 구글 딥마인드를 생성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CEO인 순다 피차이가 어제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자, 구글 같은 경우는 2016년 이후에 AI를 가장 중요한 테크놀로지를 여기면서 지금까지 발전을 시켜왔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굉장히 운이 좋게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2개의 최고의 인공지능 관련 리서치 팀을 지금까지 보유해 왔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2개의 팀은요, 월드 클래스답게 지금까지 많은 업적과 진보를 만들어 왔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알파고라든지 트랜스포머즈, 월드2백, 웨이브넷, 그리고 알파폴드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많은 업적을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것이 구글이 보유하고 있는 2개의 인공지능 팀인데요. 드디어 이 2개의 팀을 합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부터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를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 세계 최고의 두뇌가 모여있는 2개의 팀을 하나로 만들어서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구글은 인공지능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으로 재탄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자, 과연 구글의 2개의 세계적인 인공지능 팀이 하나로 뭉쳐지면서 어떠한 시너지를 만들어내게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아마존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아마존닷컴이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커다란 문제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카운터피팅입니다. 우리가 보통 모조품이라고 부르죠. 가짜 상품입니다. 자, 이렇게 가짜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가면서 이제 일부 상인들 그리고 고객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속출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아마존이 여기에 대한 제재를 마련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자, 아마존이 발표를 했다. 목요일날 발표를 하기를 새로운 것을 런칭하는데요. 안티 카운터피팅 익스체인지를 런칭한다라고 합니다. 자, 카운터피팅, 모조 상품, 가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을 마련한다. 창구를 개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아마존닷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모든 비즈니스들이 통합을 해서 힘을 합쳐서 이러한 쇼핑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자라는 캠페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새롭게 마련되는 익스체인지 안에서는요, 이제 상인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종의 이제 가짜 상품이 판매되는 것이 확보가 되면요, 이러한 정보를 여기 익스체인지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 입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다. 서로 도와주는 그런 소통의 장이 마련이 된다라고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마련된 새로운 익스체인지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가짜 상품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주주 입장에서 그리고 한 명의 소비자 입장에서 바람해 봅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렸던 기사입니다. 그때 이제 한국의 삼성이 그들의 폰 안에 들어가 있는 디폴트 검색 엔진을
알파벳이 자랑하는 전 세계 최고의 검색 엔진 구글 검색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밀고 있는 빙 검색 엔진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커다란 악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뉴스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알파벳의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계기가 마련이 됐었죠. 자, 그런데 오늘 함께 읽어볼 기사 내용에 따르면요, 애플 역시도 이 빙이 만약에 디폴트 엔진으로 채택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면 커다란 혜택을 입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장이고요. 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삼성이 그들의 검색 엔진을 구글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는데요. 자, 그 와중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야기하기를 애플이 오히려 혜택을 입을 수 있다.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 왜냐면 애플은 지금 판매된 기기의 수가 20억 개가 넘거든요.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애플인데 이러한 베이스를 활용을 해서 그들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애플은 지금 현재 구글로부터 200억 달러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디폴트 검색 엔진을 구글을 주면서 그렇다는 거죠. 자, 지금 현재로서는요, 사실 구글은 경쟁사가 없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93%거든요. 따라서 거의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200억 달러밖에 못 받고 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의 존재감이 확대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을 사용하게 되면요, 이 네고시에이션 파워가 생긴다는 거죠. 자, 바게닝 파워. 이 의미가 뭐냐면요, 애플 입장에서는 구글한테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굳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으로 건너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한테는 두 번째의 대안이 있기 때문에 너네가 이 검색 엔진에 들어가는 비용을 올려줘야겠다. 안 그러면 우린 빙으로 옮겨가겠다. 이렇게 협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구글의 독보적인 위치가 무너지게 되면 애플은 굉장히 많은 수익을 증가할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도 현재 애플은요, 이 구글이 납부하고 있는 트래픽 애퀴지션 코스트, 이 트래픽 애퀴지션 코스트는 뭐냐면요, 우리가 구글 들어가서 검색을 할 때 그 밑에 쭉 이제 웹사이트가 뜨게 되잖아요. 이 기업들한테 돈을 내야 되거든요. 거기에 80%를 애플이 가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수익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물론 이제 구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재라고 봐야겠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에 따르면요, S&P 500 인덱스의 룰이 바뀐다. 따라서 거기에 수혜주가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S&P 다우존스 인덱스에서 이번에 발표를 했다. 이번에 룰을 바꾼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개정을 한 거죠. 자, 어떤 부분에 대한 개정이냐면요, 이 인덱스에 들어올 수 있는 크리테리아를 바꿨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들어올 수 없었던 기업이 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오프닝도 도우니까 문을 열어줬다라고 보면 되고요. 어떤 기업들이 지금까지는 S&P 500, S&P 지수에 들어올 수 없었냐면 멀티플 쉐어 클래스를 가진 주식들은 들어올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알파벳처럼 알파벳 A 그리고 C가 있잖아요. GOOGL 그리고 GOOG 두 가지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주식이 바로 구글이죠. 알파벳인데 지금까지는 이러한 주식이 들어올 수 없게끔 한시적으로 막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주 예전에는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글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동안 이러한 그 멀티플 쉐어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S&P에서 다시 한번 룰을 개정한다. 그렇게 되면요, S&P 500이라든지 S&P 미드캡 400, 스몰캡 600 이렇게 다양한 S&P의 지수에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그렇게 되면요,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주식들이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식은요, 블랙스톤, 두 번째는 벤틀리 시스템즈고요, 세 번째 퍼스트 시티즌즈 뱅크쉐어고요, 자, 네 번째는 트레이드웹 마켓, 다음은 하이코 코퍼레이션, 에리어스 매니지먼트 코퍼레이션, 비바즈 시스템, 트레이드 데스크도 있네요. 자, 그리고 델 테크놀로지, 자, 그리고 룰루레몬, 마지막으로 에어비앤비가 보입니다. 자, 이러한 주식들은요, 지금까지 지수에 포함이 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다시 지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리고 만약에 S&P 500이라든지 다른 지수에 포함이 되게 되면요, 많은 투자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사야 되죠, 이 주식을.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4월 21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미중과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되는 주말 동안 여러분들 즐겁고 보람된 시간 만들어 가시길 바라고요. 혹시 시간 되실 때 글로벌 노마드 패밀리의 영상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Sunny numb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